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기 위한 심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변론들이 이제 오늘 9차, 그리고 목요일 날 10차,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이제 하겠다는 그 야권에서 내민 탄핵소추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거기 하나에 모든 게 지금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 체포 이건 부차적인 겁니다. 일단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 이제 이 대목에 관한 사실 여부의 다툼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 과정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온통 오염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연습시키고 회유를 하고 그렇게 됐던 박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 이거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이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보도되어 있었던 내용들 모두 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그러니까 박종근 특전사령관의 바로 부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어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엄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박종근 특전사령관을 회유를 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월 10일 곽종근이 민주당의 박범계, 구승찬 의원들과 면담을 할 때 김현태 107 단장도 동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전문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박범계는 곽종근한테 한 번 더 얘기해보라 이렇게 요구한 뒤에 아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라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기를 곽종근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박범계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앞에 앉혀놓고 대답을 연습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군인일 뿐 이것이 나중에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될지 그리고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에 그리고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지 잘 알고 있는 박범계는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기 위해서 박종근의 주변을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어서 법률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연습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곽종근한테 한 번 더 얘기해봐요. 아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라면서 여기 써준 것도 못 읽어요. 여기 써준 문장 요대로 읽으라고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회유를 하고 연습을 시키고 사실은 연습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뭐 스포츠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도 아닌데 강요한 거죠. 강요. 윽박 지르고 강요하고 홍상구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종군 전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하고 면담한 그날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를
받았다고 한 겁니다. 이 진술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키려 했다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이게 바로 뭐냐면 헌법기관의 기능을 중지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그 형법에 나와 있는 국헌문란,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다음을 말한다라고 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1조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87조에는 바로 국헌문란을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내란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올가매야 되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거고, 3단계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란, 국헌문란, 헌법기관 기능중지. 그 헌법기관이 바로 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 국회 문을 부수라고 했다,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라는 말을 12월 3일 밤에 출동을 했던 특전사령관의 입에서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한 증언을. 그거를 안심을 못했던 박범계와 부승찬이 곽종근이 국회에 나가기 전에 따로 불러서 만나가지고 연습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는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 인원으로 기억한다 라고 진술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김현태 707 단장이, 그러니까 특전사에서 핵심 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김현태 단장이 나와서 민주당이 회유했다, 연습시켰다 라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또 이 박범계, 부승찬 말고 12월 6일 민주당의 김병주, 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를 항의 방문 형식으로 찾아가서 곽종근 전 사령관을 인터뷰할 때도 예상 질문지를 미리 줬고 답변도 함께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곽종근은 김병주 앞에, 박선원 앞에 앉아서 예, 예 하고 김병주와 박선원의 지시에 따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을 하다가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점령군이 해장을 신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707 단장은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한테 변호사 소개시켜주겠다, 최고 인류 변호사 소개시켜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써둔 답변을 읽게 하고 변호사를 약속해주고, 이것이 바로 공금과 채찍. 너 이렇게 하면 너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너 징역 5년 이상이야, 이런 그런 협박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공금과 채찍이지요. 너 지금 내란 수괴 밑에서 중요 임무를 수행한 윤석열, 김용현보다 더 못지않게 너 중형으로 다스려서 너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어, 이런 그런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분위기를 꽉 조성한 다음에, 자, 민주당이 너 도와줄 테니까 여기 써준 대로 좀 읽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키려고 했다는 그 부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라. 그것 말고는 이제 체포조 명단, 이른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하고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여인영 둘이서 뭐 명단을 불러줬다 받아 적었다 이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메모도 민주당 의원이 공개를 했거든요. 박선원이가. 그런데 지금 그 메모 작성의 시간, 장소, 이 육하 원칙이 모두 의심받고 있잖아요. 메모가 처음에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2개가 됐고 이제는 4개가 됐고 그 장소도 국정원 원장 공관 앞마당에서 뭐 경황이 없어서 수첩을 꺼내 적었다고 했는데 그 시간 11시 6분에 홍장원이는 자기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또 CCTV 결과가 드러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 관한 핵심적인 그 탄핵 사유, 국회 기능 정지, 그리고 체포 명단 이것들이 다 오염돼 있고 엉터리고 사실 다툼의 여지에 있어서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현태 707 단장 박종근이 검찰에 낸 자수서에도 의원 끌어내라는 없었다. 민주당이 박종근에게 민주당이 지켜주겠다라면서 회유를 했다. 국회 동전 이것도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이 지시를 한 것이다. 그런데 곽은 용어를 순화해서 쓴 것일 뿐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탄핵소추에서 가장 중요한 2대목 그러니까 국회를 공소에 마비시키려 했다는 것 하나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 그것의 직접적인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그 뿌리부터 붕괴되고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